배움을 좋아한 공자, 배병삼. 공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공자 스스로가 나는 어려서부터 가난해서 천한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비천한 일에도 능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미루어 공자는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 잠옷 고생을 많이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자는 늘 새로운 삶에 목말라 있었어요. 스스로에 대해 단 한 번도 뻐기지 않았던 공자였지만 오직 호학, 곧 배움을 좋아함만은 자부하고 또 남에게 양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10가구뿐인 작은 마을에도 나같이 성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있겠지만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글자는 조울호입니다. 조울호는 좋아한다는 뜻으로 여성을 뜻하는 여자와 아이를 뜻하는 자자가 합쳐진 글자죠. 엄마가 자식을 안고 어르는 모양을 본뜬 글자랍니다. 그러나 호학이란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듯 지극히 배움을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곧 공자가 자부한 배움을 좋아함이란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죽는 순간까지 배움을 놓지 않는다라는 열렬한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열렬한 배움을 좋아한다고 했으니 공자의 배움은 학교의 수업이나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 데 만족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배움의 대상도 국영수 같은 정규 과목에 그치지 않겠지요. 그야말로 삼라만상, 모든 세상이 다 배울 거라 속합니다. 내 주변이 다 배울 거라니 호기심을 잃지 않고 내내 배우고 또 배우는 인생, 이것이 공자가 추구한 삶이자 논어에서 제시한 사람다운 삶의 길입니다. 공자를 공자답게 만든 힘은 가문이나 재력, 권력이 아니라 오로지 배움을 좋아함이었습니다. 공자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살에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 15살이라면 요즘 중학교 2학년쯤이죠.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에 공자는 배움의 뜻을 두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뜻을 두다라는 의미는 지자를 볼까요? 윗부분의 선비사자는 본래 도끼를 본뜬 글자입니다. 위에 긴 가로선이 자루, 세로는 몸통, 바닥에 짧은 가로선은 도끼날의 모습입니다. 아랫부분의 마음심자는 심장을 본뜬 글자죠. 곧 지자는 심장 위에 도끼날을 얹어 놓은 모양입니다. 이러한 형상처럼 뜻을 둔다는 것은 한 번에 보려다가 안 되면 그만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굳은 뜻을 품고 배움에 임하는 것이죠. 뜻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지사라고 일컫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자세로 15년을 매진하다 보니 30살에 이르러 바라는 분야에서 뜻을 이루게 된 거죠. 공자가 자신을 평가한 대목을 하나 더 볼까요? 나란 사람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분해서 밥 먹는 것자 잊어버리고 알고 나면 즐거워서 근심 걱정을 다 잊어버려 급기야 세월이 흘러 늙어가는 것조차 알지 못하노라. 공자가 지닌 배움에 대한 열정과 끈기, 그리고 몰두를 잘 느낄 수 있죠. 이렇게 배우려는 치열한 노력이 있었기에 음악을 배울 때도 거기에 몰입하여 3달 동안 고기 맛을 잊었노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니 배움을 좋아함이란 곧 인간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군자도 나아가는 동력이라고까지 생각한 것입니다. 유명한 선언이기도 한 논어 첫 구절이 이런 공자의 생각을 잘 보여줍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으랴. 이 주장은 인간 선언이라고 이름 붙일 만합니다. 배우고 익혀서 얻은 기쁨, 곧 학습의 기쁨을 동물은 느끼지 못합니다. 오로지 인간만이 느끼는 쾌감이죠. 공자는 배워야 사람이다 라고 외치는 셈입니다. 이것이 공자의 인간관이요.
또 공자가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배움에 대한 절실함을 공자는 아침에 진리를 깨닫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으리라 라고 표현도 했죠. 그러면 공자로부터 직접 호학의 내용을 들어볼까요?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애쓰지 말고 편한 집에서 살려고 노력하지 말며 맡은 일은 재빨리 행하되 말을 조심하고 또 잘못을 바로 잡을 줄 안다면 호학, 즉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이를만 하리라. 호학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절제입니다. 사람도 동물이라 먹어야 살지만 맛난 음식에 집착하지 말고 또 집이 있어야 비바람을 피하지만 화려한 집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곧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첫 번째 공부입니다. 둘째, 행동거지를 조심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솔선수범하되 말할 때는 과연 실천할 수 있는지 곰곰이 따져본 뒤 이야기에서 뒷날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남에게서 험담을 듣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도 공자가 생각한 공부에 들어갑니다. 셋째, 성찰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하지 않겠노라 반성도 공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쉽진 않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공자는 자기를 반성하는 열린 마음과 스스로 스승을 찾아가 배우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지 말고 도리어 내 주변에 스승이 있음을 모르는 것을 근심하여라. 여기에서 스승이란 학교 선생님만을 일컫는 건 아닙니다. 나의 단점을 지적해주는 친구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선배도 스승이죠. 중요한 건 스승이 누구냐가 아니라 배우려고 드는 내 마음가짐, 곧 열린 마음이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공부하나요? 잘 먹고 잘 쓰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인가요? 지금 공자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지,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는지, 돈은 벌어서 어디에다 쓰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고하는 것 같습니다. 키워드 읽기, 배움의 의미. 흔히 배움이라고 하면 교실에 앉아 지루한 수업을 들으며 무언가를 달달 외우거나 쓸데없이 어려워 보이는 수학 문제를 푸는 모습을 떠올리죠. 하지만 공자가 말하는 배움은 오늘날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와는 달라요. 둥지에 머물던 새끼 새가 엄마의 날개짓을 보고 따라하다가 날개를 파닥거리며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을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배우고 익히는 일이 주는 기쁨은 그런 상황에서 오는 거 아닐까요? 말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 부모와 선생님께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과정, 익히는 과정이 없이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은 사실 없어요. 우리 삶 자체가 곧 배움의 과정이란 뜻이죠. 배움은 언제나 연습하며 숙달하는 과정이고 능숙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지요. 사람다울 인. 공자가 추구한 최고의 가치는 인인데요.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 짱에 가까워요. 서양 사람들은 공자의 인을 뛰어남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죠. 그런데요, 뛰어남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짱이 되고 싶어 하죠. 얼짱처럼 타고난 것도 있지만 멋진 몸을 가꾸어 몸짱이 될 수도 있어요. 본래 고대 중국에서 인은 남성 귀족 전사들의 덕목이에요. 즉 사냥과 전쟁을 업으로 하던 전사들의 용감함, 남성다운 귀족다움을 뜻해요. 그런데 공자는 이 말의 의미를 사람다움에서의 뛰어남이란 뜻으로 사용했어요. 그것이 바로 인이란 말의 뜻이에요. 이러한 인을 갖춘 사람을 군자라고 하는데 이는 말과 행동이 있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다움으로써 뛰어남이나 군자 모두 배우고 익힘을 통해 성취된다는 것이죠. 키워드 질문 1.
공자가 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으랴라고 한 말은 무슨 뜻일까요? 2. 배움이 즐거웠던 경험이 있나요?